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스탁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식 오네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네. 34,000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 34,000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 사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셔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주가가 예. 진짜 안 갔어요. 한 1년 넘게 들고 계셨을 텐데, 가격 보니까. 그러게요.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예. 네. LG 디스플레이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추가 축소. 뭐라고요? 추가 매수 한 분 주셨고 비중 축소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챙겨드릴게요. 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아유, LG 디스플레이 참 꽤 오래전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많이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예, 그러게요. 한동안 그만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고 나서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그 과정을 보자니 안 보지 말고 좀 보셨으면 하는 좀 약간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 34,000원에서 좀 올라가지고 네네네네. 팔려다가 아이고 좀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 싶어 뒀더니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7,000원, 8,000원 걷는데 아유 설마 대기업에서 문이야 닫겠나 싶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 잘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패널 뭐 이런 가격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업황 이런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네, 사실 뭐 이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작년부터 예. 계속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적자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2분기부터는 그래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OLED 관련 TV 이런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주가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달 바닥을 찍고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은 바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것, 또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 주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네. 좀 더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그 비중이 한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많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지금 인간은 또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추세가 우상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달리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이 추세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추세 하단에서 또 오르고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LCD 뭐 패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 또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이 주가를 좀 꺼립니다. 오를 수 있는 그 꺼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이 아래쪽 선 거의 근접이 돼 있잖아요.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은 약 2만 원을 살짝 깨는 가격이라면은 비중 10%, 15% 정도는 좀 더 추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이고 또 만약에 주가가 이 하단에 왔는데 깨면 안 되잖아요. 깨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단은 좀 지켜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뭐 외국인이 파란불을 켜면서 뭐 매도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 봐보세요. 좀 더 매수 우위예요. 그렇네요. 선생님보다 돈 있고 또 정보력 있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 기관도 한번 봐보세요. 중간중간 뭐 파란색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싶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빨간색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돈 있고
정보력 있는 이들 주체가 매수를 예. 한다라는 거. 왜 매수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네. 좀 2만 원 열에 올라섰길래 조금 더 사보려고. 네, 그러니까요. 예, 2만 원과 좀 근접된 가격 혹시라도 2만 원을 깨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추세선 하단은 좀 지켜질 것이다라는 그 판단 하에 그 예. 2만 원 밑에서는 그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 저는 조금 추가 매수 그걸 좀 더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딱이었죠, 저희가. 전략 잘 드렸죠?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번 어머님 밝은 기운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또 수익 잘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필룩스. 필룩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350원에 20%입니다. 12,350원. 네네. 20%. 예. 손실. 이거 왜 사셨어요? 뭐 이슈도 있고 해서 샀는데 자회사 이슈. 예. 바이오랑 엮여 있어서. 예. 근데 그 이후로도 시작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네, 많이 빠졌잖아요. 사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진단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필룩스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나왔는데요. 일단 안심이 예. 되네요. 이거는 김병진 전문가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필룩스 보유 중이시라고 했는데요. 네네. 자회사 이슈 있는 건 아시죠? 미국의 네, 나스닥 네, 상장을 네, 위해서 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히면서 이 필룩스가 네. 좀 최근에 조금 얼마 전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어 있는 투자되어 있는 금액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슈도 이슈고 그 이슈를 현실화하려면은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좀 늦게 했다라고 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기업은 공시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를 항상 늦게 제출하는 거의 예. 말이 다 돼서 제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전반적으로 보유 의견을 들은 이유는 충분히 기다리면은 승산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투자받았던 금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전환사채 가격을 리픽싱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뚫리기는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보유하시면은 시청자님 매수 가격 위까지 나와가지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는 게 단기 관점이겠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예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가격을 굳이 잡아드리면은 뭐 10,000원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추매는 어떻습니까? 네. 추경 매수. 추경 매수. 추가 매수. 분할 추가 매수. 네네. 저는 분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은 하다. 다만 이제 비중을 많이는 이제 하지 마시고 지금의 절반의 절반 정도. 20% 한 5%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래 10,000원만 좀 기억하시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수익까지도 기다리면 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 나와서요. 매수가 근처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필룩스 두 번째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네요. 네. 주식 오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주신 넵튠 의견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200원이고요. 비중 15% 대응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좀 손실권이세요. 충성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넵튠 모바일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 쪽 그쪽 종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기업 내용과 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약간은 상반된 이런 움직임의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업 내적으로 본다면은 뭐 실적은 좋지는 않죠. 매출액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고요. 또 이제 순이익도 또 적자로 뭐 돌아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 기업 내용적인 부분들은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또 실적이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꺼리입니다, 꺼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 꺼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미비하다,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주가를 보면 예, 우상향의 이런 추세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본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호가를 본다면 분명히 호가 공백이 있겠죠. 호가가 좀 많이 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좀 어려운,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메이저에 의해서 어찌 보면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이런 그 흐름이 그런 그 수급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개인 쪽이죠. 개인들만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또 수급적인 부분, 또 모멘텀이라고 했죠.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보유 괜찮습니다. 왜?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추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한 라인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또 고점과 고점대들을 연결하면은 역시나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죠. 네, 거의 추세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아도 뭐 손색이 없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만은 단순히 이걸로만 본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말씀드렸죠. 거래량, 거래대금 별로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되지 않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적도 약간은 그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거의 권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 보유만 하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약 1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추세 상단이 되겠죠. 14,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정도 반등 시 14,000원 정도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는 1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요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저 밑에까지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드렸던 가격을 또 이탈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때 또다시 문자 주시거나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정말 거래가 잘 안 될 때 안 팔리거든요. 그럼 위험 부담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 잘 나오는 전략 이쪽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4,000원 일단 1차적인 상단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가격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넵튠 봐드렸고요. 그다음 러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2,250원 비중 10% 오늘 한 1,900원까지 내려온 상태. 이거 손절할까요? 고민되신데요. 김병진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해서 리퍼비시를 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제조 장비를 개조해가지고 좀 변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 시장에서 이제 러셀이 신규 진입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이 대표이사님을 포함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출신의 엔지니어 분들이 창업을 한 회사고 지금 공장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0월 완공을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10월 완공이 되면은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고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증가하면은 충분히 매출액이 더 점프업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거를 좀 선택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가격은 일단은 하단 부근입니다. 하단 부근이지만 저는 지금 굳이 이게 섣부르게 이제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러셀이라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600억짜리의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거든요. 중소형주는 기술력이 있으면 갑니다. 중소형주는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력이 있냐 없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출신의 엔지니어 분들이 창업한 회사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개조해서 팔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비즈니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10월 달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생산 캐파가 늘어나서 매출이 지금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서 보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을 굳이 잡아드리면은 1,800원까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고 이 정도 가격선이나 1,800원 선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지켜보면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밑으로 너무 흔들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가지고 가자. 하단 1,800원 잡아드렸습니다. 러셀 이거 빨리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여러분 013-3366-8288번 지금이라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고 잠시 뒤에 문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주시고 오네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GS건설요. 예, 어떤 종목이요? GS건설. GS건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8,000원인데 50%인데 자꾸 어이구. 내려갔어. 어이구, 50%나 가지고 계세요. 네. 손실 요즘 좀 떨어져가지고 네. 속상하다, 그죠? 네. 건설주도 다 못 가고. 알겠습니다. GS건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두 분 의견 주시죠. GS건설입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충성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충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해외 이쪽으로 따져서 놓고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그래도 국내 쪽에서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뭐 실적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네, 또 이제 그동안에 뭐 부진했었던 이 국내 수주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는 뭐 해외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멘텀은 이제 확보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종목 뭐 수급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수급을 보면은요, 네. 외국인하고 이 기관이 약간 다른 동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기관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흐름이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인데 외국인이 하는 역할은 네, 그 떨어지는 주가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직전 저점이 바로 이 구간에 있네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자니 한 48,000원 정도,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최근에 단기 그 고점에서, 그렇죠, 단기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직전 고점인 그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 이 구간을 중심으로 이제 박스권이 어찌 보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갖고 지금 사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미. 추가매수 안 하죠. 네? 추가매수 못 하지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조금 갖고 있으면은 한 4만 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좀 추가 매수는 예, 좀 약간 부담될 겁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딱 네모를 제가 그어 놓을게요. 딱 이렇게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그 주가가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에 지금 거의 다 근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 종목 자체가 단기간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좀 이제 긴 홈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매수가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식오네어에 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서 상세하게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너무 많았어요. 좀 줄굴려 했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좀 약간은 계획을 가지고 조금만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오히려 더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죠? 네. 네. 매수가 근처 48,000원. 요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끊어버리셨네요. GS건설 봐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시고 내역입니다. 어떤 종목 네, 수고하십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종목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AT젠이요. AT젠. 네, 매수가는 예.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9,000원이요. 오, 19,000원이에요. 비중은요? 비중이 그거 40%예요. 40%. 40%. 19,000원인데 40%인데 지금 손실이셔서. 예. 이거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 주셔서 하셨어요? 글쎄, 그때 좀 괜찮다고 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어요. 예. 왠지 그런 느낌이었어, 종목이.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네. AT젠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다행이네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김병진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AT젠 어떤 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비중을 좀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AT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AT젠 같은 경우에는 NK세포로 이제 좀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네, 세포 치료제, 세포로 이제 면역을 치료한다, 세포로 치료를 한다라는 이제 기업이고요. 이 NK 세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이 종목이 상장을 할 때 이 지분 관계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지분에서 2대 주주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3대 주주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대형 투자사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기술력 자체는 인정, 기술력은 괜찮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기업이 넘어야 될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첨단바이오법이라고 해서 첨단법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조 장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오법이 통과가 되면은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가 세포 투약을 한다든가 이런 실험이 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활발히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기업은 그런 면역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담으시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을 좀 넉넉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이면 조금 되셨죠.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매수. 그쵸, 예. 예. 좀 작년에 좀 누가 신라젠 이상 간다고 해서 샀던 그죠. 일이래요. 이것도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형 투자사에 투자도 받았고 지분 관계도 괜찮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도 아직 3천억대라서 이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야 1상이거든요. 1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진입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첨단바이오법 이게 통과를 하는지 마는지, 국회 통과를 하는지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아마 빠르면 오늘이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 종목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는 13,000원 완전히 이탈했을 때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시청자님 매수 가격보다 조금 높게 한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네. 시간은 오래 걸리겠어요? 기간 어떻게 보세요? 기간은 아무래도 임상을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17,000원 정도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17,000원 정도. 그거를 알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첨단바이오법이 통과하는지 마는지만 나와도 그거는 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은 한 1, 2개월 정도.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상담 이런 건 되셨어요? 안 되겠죠? 예. 네, 어디 도움 되셨어요?
예.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행이네요. 예. 목소리 예, 밝아지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셔서 문자 둘러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글 많이 주고 계신데 연희정보통신 이게 2,000원 붕괴, 3,000원이 붕괴돼가지고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수가 3,080원, 비중 10%, 뭐 비중은 많은 편은 아니신데 손절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충성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때 뭐 최근에 움직였었던 거를 본다면은 꺼리라고 본다면은요, 뭐 MWC가 있었죠. 지난 2월에 있었어요. 네, MWC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갤럭시 S10, 언팩 행사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은데 4월 후반에요. 또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출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은. 또 이 거래 대금을 보자니 이제 1억이 조금 넘어가는 거래 대금이 좀 실렸네요. 그만큼 거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또 거래 대금 없는 종목은 어떻게든 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도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좀 유동성이 풍부한,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종목으로 해야 어찌 보면 좀 안전한 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좀 그렇죠. 한 차례 떴다가 눌리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라인이 직전 저점이 되겠죠. 이 구간인데 이 라인까지도 지금 이탈을 해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으로서는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천 초반, 그 손실권에 좀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시가 라인을 좀 지키는 이런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시가 라인이 얼마냐? 약 2,700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 가격을 보자니 기술적으로 이평선이죠. 121선과 근접된 가격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시가 라인 또 기술적으로 121선이 놓여있는 가격인 2,750원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가격을 또 하회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손절가 측정은 바로 오늘의 시가 라인 약 2,750원 선을 설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단 좀 지켜지는지 여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희정보통신 체크를 해봤고요. 끝번호 1650번님께서 주신 문자 들여다볼까요? 동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 1,930원, 비중 15%.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 남북 경협주 관련주 요즘 쉬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김병진 전문가님, 동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동방 1,930원에 비중 15% 정도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항만 이슈 있을 때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상황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조금 사라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이 엄청 크진 않으시니까 좀 이 종목은 최대 이제 비중 확보까지, 현금 확보까지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500원이 완전히 이탈을 하면은 이 종목은 현금 확보까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가진 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손절가를 꼭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900원 이제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30원을 목표가로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동방까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이상톡도 상담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상톡에 많은 분들 글 남겨주고 계신데 프리지아님, 핫머니님, 근희님, 난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시간상 오늘은 이상톡 못 볼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주식 오네요 검색하시고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또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